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전 오히려 이런 사태가 반갑네요. 알아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애들이 많아서 밑바닥을 잘 받쳐주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면 좀 돈을 모은 사람들도 있지만 쓰는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젊은 사람들이 플렉스에 미쳐있는 것 같아요. 좀 소비 욕구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길가에 가다 보면 그 경차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경차? 모닝이나 스파크. 잘 안 보일 거예요. 잘 안 보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팔려요. 이상하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차 같은 거 시속 좋고 괜찮은데? 맞아요. 맞는데 잘 안 보여요. 언제부터 모닝이 잘 안 보여. 그런데 모닝보다 K5가 더 많이 보여요. K5나 뭐 K8 뭐 그랜저 같은 차량이 더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기본적인 차량 기준이 중형 세단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중형 세단이 비싸거든요, 요즘에. 새 차로 사면. 4천만 넘어요. 풀업을 하면.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 뭔가 중형 세단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뭐, 비싼 물건 사는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젊은 사람들 소득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버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버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런 돈을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래를 기약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보면 뭔가 사람들이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현재 당장 만족하고 현재 뭔가 즐겁고 현재 행복하고 당장 좋고 막 그런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바닥 칠 겁니다.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아니 뭐 올라가는 게 있어야 뭐 미래를 볼 수 있죠. 올라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제가 저한테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오히려 기회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악간이 못하고 돈 쏘주면 기회야. 왜 기회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저분들이 바닥 깔아줄 거니까.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동요 당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면 됩니다. 우리 월급 잘 관리하고 사치품비 돈 안 쓰고 존버하면 돼요.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절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비빌 언덕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생 길단 말이에요. 우린 100세 시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나이 먹었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젊었을 때 번 돈 가지고 나머지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젊을 때 벌어야 될 돈을 나중에 이제 필요한 돈을 지금 미리 써버리면 그럼 나이 먹어서 어떡할 거예요? 나이 먹어서. 가뜩이나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닌데.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가 뭐 샀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런 거에 동의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갈 길 가면 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 너희는 돈 써라. 대신에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난 내 갈 길 갈 거다.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해줘도 됩니다. 왜냐? 저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저 사람들을 또 추월해서 가는 거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좀 준비태세를 좀 갖춰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징조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갑자기 안 좋아졌을 경우를 우리 대비해야 돼요. 갑자기 안 좋아졌을 경우. 돈 버는 게 어렵다거나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냥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현재 살고 끝이에요. 미래가 없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대한민국 직장인이 거의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장인의 거의 75%에 가까운 사람들이 시수정액 월 300만 원이 안 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평달 급여는 세전조차 300이 안 돼요. 윗분들은 왜곡된 데이터로 국민들을 수없이 기만하지만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돈을 모으는 데 만족하는 건 사실 올바른 대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미용, 여행같이 단발적이며 쓸데없는 것에 헛돈 쓰지 말고 헬스, 어학, 자격증, 취미 동호회 활동 등등 정말로 자기를 풍요하게 하는 것들에 투자해서 무슨 상황이 닥쳐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이 75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전에 85라고 했는데 90으로 했는데 내가 알아봤어 이거를. 대한민국 이제 월 300 벌면 이제 소득분이 얼마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이거 75도 정확한 건 아니고 75% 정도 되는 게 거의 맞더라고요.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 소득 분위기가 나오거든요. 소득 이제 버는 사람들이 어떤 비중이 나오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우리나라에 300 이하의 돈을 버는 사람이 한 65%돼. 여자분들은 그냥 80% 넘을 겁니다. 남녀 합친 거니까. 여기 보면 나오는데 85만원 미만이 13.9, 85에서 150만원이 10.2, 150에서 250이 가장 많은데 27.9, 250에서 350만원 미만이 271. 이게 아마 세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52만, 세전 352만원 버는 사람이 한 60, 한 70% 됩니다. 352만. 세금 떼고 나면 302만원에 70%. 이건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90을 적어놨길래 제가 고쳤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소득 분위로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세후 한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 그 정도 버는 사람은 여기 보면 한 10%도 안 되네요. 네. 세금 떼고 500만 원 이상 버는 건 10%도 안 됩니다. 상위 10% 안쪽이네요. 근로자 중에. 아무튼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세후 300 이상 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무슨 돈이 있길래 그렇게 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물가도 비싼데. 뭐 휴대폰도 쓰잖아요. 스마트폰도 쓰면 스마트폰 요금도 나가잖아. 폰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 최신형 폰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폰 그 기기값이랑 그 요금까지 하면 한 10만원 더 나가고 싶은데 최신형 폰이면. 아니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아니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거 다 하고 사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미래를 어떻게 기약합니까? 나이 먹고 30 되면 어떡하려고? 여자분들 돈 없으면 이제 결혼도 못 하는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부모님이 뭐 나중에 나이 먹고 뭐 재산 같은 거 뭐 상속받을 거 있습니까? 없을 텐데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 서진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있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이제 벌어서 남는 돈으로 미래를 기약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근데 저렇게 300이 아닌 돈을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자기 원하는 데 써버리면, 그것도 비싼 데 써버리면 과연 내가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기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300이라는 돈 그렇게 큰 돈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돈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보면 뭐 200쯤 300쯤 거리는데 여자분들은 300 이상 버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 소비가 너무 높아졌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오마카세 해외여행으로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돈을 오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만약 능력이 좋은데 벌이가 좋은데 그렇게 쓰겠다고 하면 누구나 안 만나요. 근데 여자분들 버는 것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리고 여자분들 일자리가 해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요. 4차 산업 때문에. 앞으로 뭐 2년 3년 뒤에 여자분들 일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챗 GPT나 4차 산업 들어오는 게 무서워요. 이 서밋 로봇이나 아니면 뭐 이제 음식 만드는 기계가 들어오는 게 무섭습니다. 여자분들도 이 자리에 경쟁력을 좀 갖춰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금 번 돈이라도 아껴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보여, 여자분들 중에. 뭐
명품백을 사가지고 이제 들고 다닌다거나.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이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명품백을 막상 팔 때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비싸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돈 모으는 거 중요한데 돈을 내가 필요한 데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돈을 왜 모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데 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돈을 모으는 이유는 내가 혹시나 경제가 안 좋아졌을 경우, 아니면 직장을 잘렸을 경우, 내가 살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일자리도 감소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물가 많이 올라갔죠.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이 없는 사람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저 요금을 감당합니까? 물가를 감당하죠. 그리고 카드로 지금 뭔가 이제 그 물건 결제하시는 분들 그 카드 값 다 낼 수 있어요? 60개월이면 5년 아닙니까? 5년 동안 꾸준하게 낼 수 있습니까? 한 달도 안 막히고 낼 수 있어요? 만약 그 중에 직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만둬버리면 백수가 된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카드 회사는 그런 거 봐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내라고 독촉 올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당장 뭐 다니는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 당장 먹고 살 게 막막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니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당연히 잘리면 뭐 할 게 없잖아 이게. 그 보험이죠 보험. 일종의 보험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이제 잘렸어. A랑 B가 잘렸는데 그만뒀는데 A는 그래도 돈이 있어요. 한 5천만 원 있는데 B는 돈은 없고 빚만 있어요. 뭐 실업급여로 돈을 받긴 하지만 실업급여 끝나면 재취업해야 돼. 재취업 쉽지가 않아. 그럼 나만 돈이 없어요. 어떻게 살 겁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분들 많거든요. 당장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생계 유지가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빠듯하신 분들 많아. 자기가 이제 벌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 부끄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도 내가 살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자산이라는 부분을 좀 축적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벌어집니다. 약간 벌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살면서 뭔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진 분들 동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업자득이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자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잘 들으세요. 지금 여자분들 뭐 샤넬백, 구찌백 이런 거 맨다고 예뻐 보이가 안 나와 보이지 않아요. 그분들 얼마 버티지 못할 거예요. 한 내년부터 좀 허덕일 겁니다. 지금도 좀 쪼들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치장하면서 아름다움 보이는 것보다 내면의 아름다움. 나는 그래도 좀 알뜰하다. 나는 그래도 내 주제를 알고 거기에 맞게 소비를 한다. 난 미래를 도모한다. 나는 뭐 사치품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어필하는 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좀 내면의 아름다움과 어떤 좀 매력을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도 자동차를 이렇게 뭔가 허세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난 열심히 산 사람이라는 것을 좀 강하게 내비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뭐 허영심만 가득해가지고 미래 같은 거는 뭐 개나 줘버려. 그런 마인드 타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